얼마 전 정부가 발표한 금융지원 3종 세트 중 두 번째 지원인 지역신보 전환 보증에 대한 실효성 문제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현장에서의 문제점을 공론화하겠습니다. 지역신보 전환 보증에 대해서 궁금하신 분들은요, 꼭 영상 보시고 잘 판단해 주십시오. 정보가 곧 돈입니다. 돈이 되는 정보, 여의도 정보맨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자, 구독해 주셔야지만 빠르고 정확하게 정보 보실 수 있습니다. 지금 바로 구독해 주세요. 자, 바로 들어갑니다. 이 지역신보 전환보증 총 평가 좀 해보겠습니다. 첫 번째, 신용보증기금 보증부 대출 불가하죠. 이거 여러분 재단에서 하는 겁니다. 재단에서 하는 거다 보니까 그 과거에 신용보증기금에서 보증부 대출 받으신 분들은 안 된다라고 이제 안내를 이제 받으실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항상 말씀드립니다. 이제 정책자금은 일단 전화로 해서 상담을 한번 받아보셔야 되거든요. 아마 대부분 상담 받아보시면 이 기금은 안 된다고 안내를 받으실 거예요. 그래서 혹시 모르니까 다시 한번 꼭 물어보시고 진행하십시오. 그래서 기금은 안 된다라는 거 좀 말씀드리겠고요. 자, 두 번째, 금리가 오히려 높아서 실효성이 없죠. 이게 무슨 얘기냐? 그 과거 보증부 대출 받았을 때 이자 지원 혜택이 있었을 겁니다. 대부분 그때 코로나 때다 보니까 그 당시에 너무 어려워서 뭐 지자체라든지 이자 지원 혜택이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이번에 들어가면 이게 사라지는 거죠. 물론 차주들마다 다릅니다. 다르겠지만 대부분의 그 과거 보증부 대출 때 이자 혜택을 받았던 분들이 많기 때문에 이런 부분이 적용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히려 이자가 더 높아지는 겁니다. 그럼 이제 실효성이 없어지는 거예요. 물론 이건 차주들마다 달라요. 어떤 분들은 그대로 가시는 분도 있을 겁니다. 과거 이자 혜택 안 받으신 분들. 근데 이자 혜택 받았던 분들은 이 혜택이 사라지다 보니까 높아지신 분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정책이 좀 세밀하지가 못합니다. 자, 현장의 목소리 가볼까요? 자, 여정가족님께서 3시간 전에 이런 말씀을 주시네요. 저 지금 신용보증재단에 왔는데요. 기가 찹니다. 저는 3건 정도, 3건이 있군요. 2,100만원 4년 분할 상환 신청했더니 5년 보증료를 한꺼번에 100만원 정도 내야 되고, 자, 요거는 좀 이따가 해드릴 거예요. 그렇죠. 보증료가 한꺼번에 나오죠. 대리대출 받으신 분들 다 아실 거예요. 자, 이제까지 받아왔던 이자 수수료 지원금 감면이 안 되고, 그렇죠. 이자 수수료 지원금 감면 제도가 있었단 말이에요. 혜택을 받으신 분들 있습니다. 다 그렇진 않아요. 다 그렇진 않은데, 받으신 분들이 있어요. 차주들마다 다릅니다. 어쨌든 간에 이분은 받으셨던 거예요. 그래서 이자가 낮게끔 해서 아마 그 보증부 대출이 그때 들어갔을 겁니다.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적용이 안 되는 거죠. 새로 들어가니까. 직원이 이거 기존 거랑 다를 게 없는데 정책자금 다시 확인해서 잘 생각해 보시고 기존에 있는 내용이라고 걱정해 주시네요. 그래서 일단 어떻게 진행되는지 한 건만 신청해 놨습니다. 아니, 생각해 보십시오. 이거 같은 재단에서 나온 거잖아요. 물론 이분은 이제는 지역 신보에 가신 거죠. 그럼 일단은 이게 그 중앙에서 나왔단 말이에요. 같은 기관 아닙니까? 같은 기관에서 정책을 냈는데 현장에서는 걱정하고 있는 거예요. 현장에서는 같은 기관인데 이게 그러니까 정책이 이게 세밀하지가 않는 거야. 이거 지금 이런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 그러니까 참 개탄스러운 부분이 있어요. 하여튼 간에 이건 뭐 차주들마다 다르니까. 예. 그래서 이자를 꼭 확인해 보셔야 돼요. 물론 만약에 여러분 현장 가면은 당연히 이런 얘기를 안내를 해주겠죠. 그래서 이제 판단할 겁니다. 갈지 말지, 할지 말지를 판단하실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뭐 무턱대고 신청하신 분들은 아마 없을 겁니다. 현장에서 이런 얘기가. 왜냐하면 새로운 보증부 받으려면 은행도 가야 되고 그 다음에 이자에 대한 부분이 당연히 얘기를 할 수밖에 없는 영역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아마 현장에 가면 당연히 안내를 받으실 거고, 세 번째로 보증료가 이제 부담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이거는 아시겠지만 대리대출 들어가면, 이 보증부 대출 들어가면 당연히 이제 보증료라는 걸 내죠. 보증료를 한꺼번에 받거든요. 그러니까 아까 그 우리 여정관님께서 얘기하신 것처럼 5년치를 한꺼번에 받습니다. 그러면 대부분이 물론 금액마다 다르겠지만 한 100만 원 정도 들어가거든요. 그러니까 보증료가 또 부담되시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예, 이런 분들. 그래서 이게 지금 이 지역신보 전환보증에 대한 현장의 지금 목소리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공문 잠깐 가보겠습니다. 자, 3종 세트가 뭐죠? 정책자금 상환연장, 이게 있죠? 정책자금 상환연장이 이제 8월 16일부터 들어가는 거. 그죠? 이것도 몰라요. 또 8월 16일에 가면은 또 어떤 또 애로사항이 있을지. 그죠? 말은 이렇게 하는데 과연 가봐야 알겠죠 또? 자, 두 번째 우리가 얘기한 게 이거잖아요. 이거 신설이에요, 신설. 그러니까 저는 좀 의아한 게, 보세요. 여러분 현장 가면은
창구에 있는 재단 직원들이 기존에 있는 거랑 달라요. 그러니까 기존에 있는 거랑 똑같아요. 라는 목소리가 나옵니다. 근데 지금 정부는 신설이라고 얘기하거든요. 자, 둘 중 하나예요. 둘 중 하나. 정책을 위반했던 중기부 고위층이 전혀 현장을 모른다거나, 첫 번째 경우의 수는 전혀 모르는 거야. 이거 당연히 이쪽에서는 신설이라고 얘기하는데 현장에서는 기존에 있다. 아까 보셨잖아. 아까 우리 댓글 봤죠? 현장에는 있는 거 그대로 한 거다라는 얘기가 나옵니다. 그거마저도 소상공인이 얘기한 게 아니라 재단 신용보증 재단 직원들이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거 이미 있는 건데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근데 이건 신설이래. 그러면은 정책을 위반하신 분들이 뭐예요? 전혀 현장을 모른다는 얘기. 경우의 수입니다. 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고. 그러니까 이래 없는 거 신설했다라고 생각할 거고. 자, 두 번째. 신설인데 반대로 그 재단에 있는 필드에 계시는 분들이 전혀 이 정책을 이해하지 못하고 있는 거나. 그러니까 현장에까지 이 내용이 안 간 거죠. 왜 그러냐면 공문에 보면은요. 보시면 월 상환액이 낮아진다고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거치 상환 기간이 늘어나니까 이 잔여 상환 기간이 늘어나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월 상환액이 낮아진다고 돼 있어요. 그 공문 여기 제가 여기 써져 있잖아요. 44만 원 하는 게 36만 원. 근데 현장 가보면 오히려 월 상환액이 높아지는 경우가 생깁니다. 왜 그렇죠? 이자 감면을 못 받으니까. 그 뜻은 뭐예요? 원래 이렇게 짜져 있는데 이렇게 원래 전환보증이 낮아지도록 설계가 돼 있는데 이게 현장에서 전혀 제대로 반영이 안 되고 있는, 그러니까 신설인데 이게 현장에 전혀 내용이 공지가 안 됐던 이런 경우가 있겠죠. 근데 제가 봤을 때는 1번 같기도 해요. 1번 같은데 반대로 이런 상황도 있을 겁니다. 그래서 어떤 상황일까 정말. 아니 여기서는 신설로 돼 있는데 현장에서는 신설 아니에요. 기존에 있는 거 그대로입니다. 원래 있던 거예요. 이렇게 얘기하고 있고, 또 한 가지 공문에 보면은 월 상환기간이 늘어나니까 월 상환액이 더 낮아진다고 돼 있지만 오히려 현장 가면 더 높아지죠. 왜냐면 금리 인하 혜택을 못 받으니까. 그러니까 이게 정책이 세밀하지가 않다는 거예요. 이런 부분입니다. 이런 부분. 자, 여러분은 어떤 생각이세요? 1번일까요? 2번일까요? 자, 또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게 여러분 이거 신용보증 재단에 있는 내용이거든요. 여러분 재단 가보면 요 내용이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설명해 드렸었죠. 자, 7월 31일부터 한도 소진시까지 이렇게 돼 있잖아요. 신설 아닙니까? 그러면 지원기간이 그러면 공문에 써져 있듯이. 그런데 이게 앞뒤가 안 맞는 게 지원 규모, 그때도 한번 말씀드렸죠. 재단 가보면 지원 규모 1조 원 이렇게 돼 있는데 중기부의 공문은 5조 원 규모 이렇게 돼 있단 말이에요. 이거 누구 말이 맞는 겁니까? 그러니까 이게 현장의 목소리가 전혀 반영이 안 된 걸까요? 아니면은 이게 여기는 신설이라 나오는데, 그러니까 이게 신설이 됐는데 현장 그 재단 현장에선 전혀 이게 반영이 안 되고 있는 걸까요? 아니면은 중기부가 잘못 알고 있는 걸까요? 이 정책을 만든 사람이. 여기는 5조라고 그러고 또 여기는 1조라고 그러고 이거 뭡니까 도대체? 뭐가 맞는 걸까요? 자, 어쨌든 간에 이 신용보증재단 이 전환보증 일단은 7월 31일부터 들어가는 거 똑같은 내용이에요. 지금 나오는데, 자, 여기에 보면 이제 금리가 나옵니다. 대출 금리 이렇게 나오죠. 은행 내규에 의한 산출된 고객금리 이렇게 하면 잘 이제는 이해가 안 가요. 그런데 밑에 내려가 보면 이런 게 나옵니다. 어떤 내용이냐면 보세요. 본 전환보증은, 자, 이게 중요한 거예요. 본 전환보증은 대출금리와 상환 조건을 별도로 정한 상품은 아니며, 그렇죠. 딱 정한 게 아니야. 뭐 대한대출 같은 경우 금융정책 세 번째 중에, 그러니까 3종 세트 중에 세 번째 아닙니까? 뭐 7% 이상을 4.5%로 딱 이렇게, 이게 그런 것처럼 정해지지가 않는 거야. 이거는 정한 상품은 아니며 지역별 달리 운용 중인 대안 전용 상품 적용 여부와 지자체 정책자금 지원 가능 여부, 이거죠. 이게 뭐야? 2차 보전 아닙니까? 2차 보전. 이 지원 가능 여부, 고객의 상환 여건 등에서 정해진다. 뭐가? 대출 금리가, 상환 조건이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공문에 이렇게 쓰면 안 되는 거야, 사실. 그렇게 되면. 이렇게 돼서 뭐 월 상환이 낮아진다. 사실 이렇게 되면 안 되는 거죠. 재단에는 이렇게 써져 있거든요. 재단 내용에는. 그럼 오히려 이게 사실은 더 올라가는 경우가 더 많을 수가 있습니다. 물론 이건 차주들마다 달라요. 다 그렇지는 않겠지만은, 그래서 많은 분들이 아마 더 올라갈 가능성도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걸 알고 이제 들어가셔야 되는 거예요. 이걸 알고 신청하셔야 됩니다. 현장의 목소리가 그렇다는 거야.
이해되시죠?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게 이거예요. 이게 잘못됐다 이게 아닙니다. 저는 항상 말씀드리죠. 잘못됐다가 아니라 현장의 목소리가 이렇다는 걸 알아야 돼요. 알아야지만 이제는 정책을 짜실 때에 이렇게 해보니 이러한 문제점들이 있구나. 이런 문제점을 해결해야 되겠구나. 라는 거를 알아야지만 수정할 거 아닙니까? 모르면 수정이 안 돼요. 공부도 그렇죠. 우리가 틀리면 알잖아요. 이거 틀렸네? 왜 틀렸지? 계속적으로 그러면서 성장을 하잖아요. 그래서 이런 걸 알려줘야 됩니다. 그래서 이거를 공론화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이게 고위직들이 알까? 이거를 만드신 분들이 알까? 이런 현장의 애로사항을 알고 있을까? 이건 좀 수정해야 되지 않을까? 이 문제를 공론화해야 됩니다. 이거 기사에 한번 나와줘야 돼요. 이건 뭐 KBS라든지 메인 공중파라든지 정말 큰 언론사에서 이거 한번 다뤄줘야 됩니다. 지역신보 보완보증 나왔는데 현장에 가보니 오히려 이자가 더 높아져서 소상공인분들이 활용을 못하고 있다더라. 이게 팩트인 거죠. 하고 싶어도 활용을 못해야 되더라. 왜? 이자가 더 높아지니까 이게 고민될 수밖에 없겠죠. 이 문제를 공론화해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얘기하면 얘기할수록 이게 공론화가 되거든요. 그동안 소상공인 정책자금, 소상공인 지원 정책들 우리가 목소리 높여서 많이 바뀌었습니다. 바꾼 거 되게 많아요. 다시 한번 이거는 문제 제기합니다. 이런 현장의 목소리 있다라는 거 들어주십시오. 이거 전환보증 이렇게 가면은 신청하신 분들 많이 없습니다. 허들이 생겨요. 신청을 할 수는 있겠죠. 그런데 이자 부담 때문에 고민이신 분들이 많을 거란 말이에요. 물론 다시 한번 강조드려요. 차주들마다 다를 겁니다. 예전에 이자 혜택 못 받으신 분들은 뭐 이자가 거기서 거기일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는 오히려 그런 분들은 전환보증 들어가는 게 좋겠죠. 왜? 상환기간이 길어지니까. 거치도 생기고. 이해되시죠? 자, 두 번째 해결책. 정책을 세울 때 필드에 있는 사람들의 목소리가 듣고 세워졌는지가 저 의문이에요. 무슨 얘기냐면 지역신보 현장 담당자가 이 정책을 만들 때 한 명이라도 만약에 있었다 그러면 아마 그 담당자가 이런 문제를 예상하고 이렇게 되면은 이런 문제가 생길 것 같은데요? 라고 해서 의견을 줬을 것 같아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현장 담당자가 그 말단 공무원, 말단 행정직이 그런 분들이 더 잘 알거든요, 사실. 왜냐하면 소상공인과 만나고 소상공인과 대화하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어떤 현장 담당자가 정책을 만들 때에 한 명이라도 그 회의에 들어갔었다 그러면 아마 이런 예상을 하고 의견을 줬을 것 같다는 생각이 전 들거든요. 이렇게 짜버리면은 이자 소상공인들 높아져서 오히려 그 실효성이 떨어질 수 있습니다. 이거는 조금 좀 다른 방안을 찾거나 아니면은 아예 그 공문에 나올 때 솔직하게 이자가 더 높아질 가능성이 있다. 이걸 안내를 해야 됩니다. 뭔가 나왔을 것 같은데 전혀 그런 내용이 없거든요. 그래서 저는 좀 안타까운 게 현장 담당자, 그러니까 진짜 소상공인과 맞닿아서 상담해주는 그런 담당자가 좀 회의할 때 정책을 만들 때 같이 참여해야 된다고 봐요. 정말로 참여를 해서 그 현장의 목소리가 좀 반영될 수 있도록 해야 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머리가 좋으신 분들만 모아서, 머리는 좋죠. 당연히 머리는 좋으신데 전혀 현장 감각이 없으신 분들이 모여서 계획 짜면, 정책 세우면 이런 문제들이 전혀 해결 방안이 안 나오는 거예요. 저는 그렇게 보거든요. 그래서 저는 항상 제가 좋아하는 분들이 백화점 가도요, 막 백화점 마케팅 하는 사람 중요하죠, 당연히. 근데 백화점에서 물건 파시는 분들 있죠. 정말 소비자 상대로 하시는 분들, 그런 분들이 정말 저는 고수라고 보거든요. 마케팅의 고수. 제가 학생들한테 가르칠 때 그런 얘기해요. 야, 마케팅의 고수가 누군지 아냐? 뭐 데스크에서 책상 앉아서 마케팅 계획 짜는 사람이 아니라 진짜 에스컬레이터 타고 쫙 올라올 때에 딱만 봐도 저 사람 살 사람이다 안 살 사람이다를 구분할 수 있는 그 현장 직원들, 그 판매자들, 그런 사람들이 진짜 고수다라는 얘기를 제가 항상 합니다. 학생들한테. 맞거든요. 그분들은 딱 알아요. 저 사람은 살 사람이다 안 살 사람이다. 마찬가지입니다. 현장 담당자가 중요해요. 현장 담당자가 이런 회의에 좀 참여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좀 의견을 내놓을 수 있는 그런 분위기가 만들어져야 된다. 다시 한번 말씀드려요. 정부가 잘못했다. 이전은 아니야. 막 비판, 이건 아니라는 거죠. 막 비판하기 위해서 하는 게 아니라 정책이 나오면 이 정책에 대해서 고도화될 수 있도록, 정말로 좋은 정책이 갈 수 있도록
옆에서 이렇게 얘기를 해주는 사람이 필요합니다. 그 역할을 우리가 하고 있다고 저는 생각해요. 제가 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 여정 가족님들이. 그래서 좀 더 좋은 정책에 나올 수 있도록 하는 거죠. 만약에 우리가 이런 목소리를 안 내면 그동안 나왔던 진짜 말 많죠. 직에 나왔던 정책들 진짜 뭐 해당하는 건 하나도 없고 실효성 떨어지고 그나마 우리가 했기 때문에 그 정도 가는 거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만약에 우리가 뭐 소상공인 커뮤니티라든지 아니면은 정말 큰 커뮤니티 많잖아요. 그 아프리카 사장이다. 정말 그런 데서 목소리를 내주고 그런 데서 소상공인 분들이 얘기를 많이 하고 그러니까 그나마 이제는 이제 좋아지는 거지. 이게 소상공인 자영업자분들이 이렇게 목소리를 안 내면 그나마 있는 내용도 아마 안 나왔을 거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공론해야 되고요. 좋은 방향으로 갈 수 있도록 우리는 옆에서 감시자의 역할을 해줘야 된다라고 보여집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려요. 무턱대로 비난하는 게 아닙니다. 무턱대로 비판하는 게 아니에요. 건설적인 대안을 마련하고자 우리는 목소리를 내고 있는 겁니다. 그게 현명한 거고요. 정부도 열심히 하려고는 해요. 그게 이제는 약간 실효성이 떨어져서 그런 거지. 그러니까 현장 담당자의 목소리가 좀 반영됐으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자, 그래서 이제 소자공 카페 커뮤니티를 만들었습니다. 자, 소자공 카페 와보시면요. 여기 와보시면은 여러분께서 정말로 소상공인 자영업자 얘기만 있죠. 여기 와보시면 지역신보 전환보증이라고 누가 벌써 또 댓글을 또 글을 다셨네요. 두 번째 올려놨어요. 지역신보 전환보증. 요 카테고리 게시판 올려놨으니까 여기 오셔서 여기 가셔서 얘기를 남겨주십시오. 벌써 이렇게 글을 또 남겨주셨어요. 방금 제가 게시판 만들었는데 한번 글 볼까요? 이거 로그인해야 되네. 이렇게 살아 있습니다. 제가 또 생동감 있게. 자, 아무튼 간에 다시 한번 가볼게요. 여기 게시판 만들었으니까 여러분 글 많이 남겨주시면 많은 분들이 정보가 공유가 될 겁니다. 그죠? 그러라고 믿는 거니까. 소자공 카페는요. 그래도 벌써 48,000명이나 돼요. 순수한 카페죠. 광고 없죠. 이런 거 없습니다. 그래서 순수하게 소상공인 자영업자 분들을 위해서 정보 공유. 왜냐하면 집단지성이 중요하고 뭉치면 도움이 되니까 뭉칠 수 있는 곳이에요. 그래서 소상공인 자영업자 분들이 좀 이렇게 정보를 공유할 수 있도록 만들었으니까요. 이 지역신보 전환보증 여기 카테고리 가셔서 여러분 이야기 많이 남겨주십시오. 그리고 다른 것도 되게 많아요. 여러분 중저신용 소상공인 자금부터 시작해서 그동안 있던 이 지원 정보들 서출별기금 특히 뭐 이런 것 내용 정말 많거든요. 그래서 가보셔서 일단은 내가 신청하기 전에 이미 선배들 이미 하셨던 분들이 어떤 고민이 있었고 어떤 내용이 애로사항이었는지를 좀 읽어보시면 크게 도움이 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자, 오늘 정보 여기까지입니다. 자, 우리 여정 가족님들만 남아 계시죠. 정보 보실 분들은 여기까지만 들으세요. 안내 말씀 있습니다. 자, 여정대학, 여정 아카데미 블로그 기초반 8월반 들어갑니다. 자, 그래서 8월반은요 8월 6일부터 들어갑니다. 그래서 내가 블로그 좀 궁금하신 분들이 있을 거예요. 나는 좀 블로그를 통해서 내 사업 홍보 좀 하고 사람들하고 소통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소비자들을 좀 만나고 싶다, 영업 활동을 하고 싶다, 홍보를 하고 싶다 하신 분들은 이 블로그 기초반 꼭 들으십시오. 이 기초반이니까 시니어 분들도 충분히 이해할 수 있도록 아주 쉽게 설명드립니다. 그래서 이름을 기초반으로 정한 거예요. 심화반도 있는데요. 이번 달은 기초반만 운영합니다. 언제? 8월 6일, 13일, 20일, 27일. 그리고 많은 질문이 있는데 녹화 강의 들어도 되나요? 녹화본 다 드립니다. 녹화본은요. 최장 반년 동안, 여러분 반년 이상이죠. 8월 달까지 포함한 7개월이죠. 그래서 반년 이상 여러분 충분히 볼 수 있도록 계속적으로 여러분 관리자 페이지를 통해서 제공하고 있기 때문에 내가 실시간 강의를 못 들으더라도 녹화 강의로 충분히 볼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이번 기회에 저랑 같이 공부를 하고 싶다 하신 분들은 여러분 꼭 이 강의 신청하셔서 저랑 같이 8월 달에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느 분께서 저에게 이런 카톡을 주셨어요. 항상 좋은 말씀을 저한테 주시는 분이 있거든요. 이런 말씀 주셨습니다. 나이로 살지 말고 생각으로 살자. 이렇게 해서 저한테 이렇게 매번 보내주세요. 이렇게 카톡으로. 보이시죠? 이렇게 보내주시는데 너무 좋은 말씀을 주십니다. 항상. 그래서 그래서 오늘 저한테 주셨던 이 내용이 나이로 살지 말고
그죠? 우린 나이 생각하지 말자는 거죠. 아, 나이가 나는 많아서 이런 거 못해. 나이가 많으니까 어렵겠지. 그게 아니라는 거죠. 나이로 우리 살지 맙시다. 생각으로, 아, 나는 할 수 있어. 아, 나는 나이가 있지만, 아, 나도 한번 온라인으로 이제 대중들과 소비자들과 홍보하고, 판매도 해보고, 그래야 되겠어. 이렇게 생각으로 사는 우리 여정 가족님이 됐으면 좋겠고요. 지금 여러분 도전하시고, 나이가 많다고 걱정할 필요 없다라는 거 말씀드리고요. 신청은요, 네이버 가셔서 여정대학 이렇게 검색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쇼핑이라고 있어요. 쇼핑으로 들어가셔서 쇼핑 클릭하시면 이렇게 여정대학이라고 나올 거고요. 여기서 신청하셔도 되고요. 아니면은 제가 링크 여기 드릴 겁니다. 링크 있죠? 링크 들어가시면 여러분 그 자사몰이 나와요. 자사몰 들어가서 계좌 이체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께서 아, 나는 이런 거 신청하는 거 몰라요. 그냥 계좌 이체하면은요. 여러분 바로 등록이 되니까요. 예, 자사몰 가셔도 되고 편하신 대로 신청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일주일 동안만 안내해 드립니다. 딱 일주일만 접수를 받아요. 너무 많이 신청해 주셔서 제가 평소에 얘기는 안 하죠. 그래서 딱 일주일 동안, 오늘이 목요일 아닙니까? 월, 화, 수, 목 이렇게 딱 지금 4일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딱 일주일만 말씀드릴 거니까 그때 지금 바로 신청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인사하고 마무리 지을게요. 자, 우리 여정가님도 어떤 분들이 저한테 그런 말씀 주시더라고요. 여정님, 오늘처럼 이렇게 정부 정책에 대해서 아, 이런 건 잘못됐다. 아, 이런 거는 좀 수정해야 된다 하면 부담되지 않으세요? 라고 물어보시더라고요. 부담될 게 뭐 있습니까? 예. 아, 전혀 그런 거 없습니다. 아니, 이게 좋은 방향으로 가려면 그렇잖아요. 모두 다 박수를 치면요. 잘못된 게 있는데, 잘못된 게 보이는데 모두가 다 박수를 치면 그게 민주사회는 아니죠. 그렇지 않나요? 잘못된 게 보이면 손을 들어서 아, 이건 좀 잘못된 것 같은데요? 아, 이건 좀 수정을 해야 되지 않을까요? 아, 이건 좀 실효성이 없는데요? 이렇게 얘기를 해주는 사람이 있어야 발전이 되죠. 발전이. 뭐 모두 다 이게 무슨 공산국가입니까? 다 박수만 치고 있게. 그건 아니죠. 그래서 저는 지금 이 오늘 얘기했던 전환보증이 이 실효성이 떨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말을 해줘야죠. 누군가는. 아, 현장은 좀 이렇습니다. 이건 좀 수정해야 되지 않나요? 이렇게 건설적인 제안을 하는 거죠. 오히려 좋아합니다. 오히려 이렇게 얘기해주는 사람이 있어야 더 좋은 방향으로 가니까 나라가.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오히려 더 좋아하세요. 실제 만나보면은. 그래서 더 많은 얘기를 나눠달라. 더 많은 소통을 해달라라는 목소리가 되게 많아요. 그래서 저는 뭐 그런 건 부담 없다. 예, 그런 거에 만약에 제가 부담될 정도였으면은 안 하죠. 차라리. 예. 저는 오히려 더 이거를 나라를 위해서 한다고 전 생각하는 건죠, 사실. 예, 오히려 이게 더 애국이지 않을까. 저는 그런 마음으로 하기 때문에 나라가 발전이 되기 위해서는 누군가는 이렇게 그 감시자의 역할을 해야 된다고. 그래서 저는 오히려 더 자신 있게 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 때문에 불편하실 필요가 없다라는 거죠. 아시겠죠? 그래서 더 자신감을 가지고 대신에 그런 건 안 돼요. 이렇게 누구를 이렇게 딱 지목해서 욕을 한다든지. 뭐 대안 없는 무조건 막 비판, 뭐 대안도 없는데 막 비판만 하고 이거는 안 되는 거죠. 예, 그거는 아니라고 보여지고요. 그러니까 누구를 미워해서 하는 비판과 누구를 저주하기 위해서 하는 비판 이런 거는 아닌 겁니다. 저는 무조건 사랑이 기본으로 전제된, 애정이 기본으로 전제된 그런 상황에서 이제는 비판이 되면 정말로 좋은 방향으로 이끌 수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봅니다. 항상 그렇게 살아왔고요, 지금까지. 그래서 애정 어린 조언이다.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우리 여정 과제님도 마찬가지입니다. 마음에요, 분노와 미움이 가득하면요, 본인이 힘들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훌훌 털어버리고 그냥 우리 여정 채널에 모여서 같이 그냥 아우 여정님 진짜 이건 잘못된 것 같아요. 아, 이게 말이 됩니까? 예? 현장에 가보니 이런 상황이 있어요. 이렇게 같이 이렇게 얘기하면서 털어놓고 털어내고 또 속 시원하게 막 얘기도 해보고 그런 게 좋은 거죠. 그렇지 않나요? 그래서 저는 항상 이렇게 말씀드리잖아요. 저는 다 얼굴 누군지 다 아시죠? 저 이제는 다 알잖아요. 누군지. 저 방송에서 평론합니다. 방송에 나와요. 그죠? 꽤 오래됐잖아요. 그리고 대학에서도 강의합니다. 겸임 교수로 실제 대학에서 강의하고 있어요. 학생들 많이 만납니다. 또 회사 일도 운영하고 있어요. 다양한 일을 합니다. 저는 자신 있게 다 드러내고 해요. 왜? 아니 뭐 잘못된 게 아니니까. 나쁜 게 아니니까. 그래서 우리 같이 하소연하듯이 또
같이 얘기하면서 사는 얘기 이런저런 얘기했으면 좋겠어요. 제가 이 시간이 되게 편한 게 어차피 정보는 앞쪽에 다 들었기 때문에 앞쪽에 정보는 다 들었기 때문에 이게 나머지 이 시간에 우리 여정 가족님들과 하고 이런저런 얘기 뭐 시간이 길던 짧던 뭐 어차피 뭐 여정 가족님들만 뒷부분 보시기 때문에 편하게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어차피 보실 분들만 보시거든. 그 전에만 정보 보실 분들은 그래서 제가 확실히 끊어드리죠. 이렇게 정보 보실 분들 딱 여기까지입니다. 정보 보실 분들 여기만 들으세요. 이렇게. 그러니까 뒷부분은 편해, 내가 마음이. 이렇게 우리 여정 가족님과 이렇게 소통할 수 있다라는 게. 그래서 그게 참 편합니다. 그래서 계속, 오히려 또 이 뒷부분만 보신 분도 있어요. 제가 이게 보면은, 오히려 이렇게 앞부분은 어차피 나랑 상관없어. 나는 이제 소상공인이 아니야. 예, 폐업하신 분들. 폐업하신 분들. 이런 분들은 이제는 여정 채널은 항상 보고 싶고, 그래서 뒷부분만 보시는 분들 있더라고요. 예, 댓글도 많이 주시고. 그래서 이렇게 또 서로 사는 얘기 이렇게 많이 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여정관님들 항상 힘내시고요. 제가 조만간 이벤트 한번 하겠습니다. 이벤트 이제 계획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벤트 하면은요, 또 여러분께 또 다양한 이벤트를 해서 또 재밌게 또 유익하게 또 사는데 도움이 되게 그렇게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이벤트도 많이 기대해 주시고 오늘 방송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자, 오늘 8월 1일이네요. 아우, 벌써 8월 달입니까? 아우, 시간 너무 빨리 가죠. 그죠? 이제 또 우리 또 추워질 때 또 뵙는 거 아닙니까? 또 벌써 8월이거든요. 여러분 8월 한 주도요, 한 달도 여러분 정말 뜻깊은 8월 달 됐으면 좋겠고요. 지금 좀 얘기가 좀 길어질 것 같은데, 길어져서 죄송하지만 변수가 하나 생겼습니다. 경제계. 지금 아시겠지만은 이스라엘과 또 이란이 맞붙게 됐어요. 지금은 눈에 안 보이죠? 지금 오히려 주식시장은 더 올랐었거든요. 어제 뉴욕 시장도 그랬고, 오늘도 지금 오르고 있는 막 추세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주식시장에 이제 반영이 안 되고 있는데, 조만간은 이제 반영이 될 겁니다. 왜냐면 이란이 이제 보복 들어가면 이게 어떻게 또 전개가 될지 몰라요. 그래서 유가 또 치솟게 되면은 불확실성이 더 커지죠. 미국 대선 11월 달에 맞물려 있죠. 이게 너무 불안한 상황으로 이제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이 또 변수라서 지금 이게 좀 마음에 걸리긴 합니다, 지금. 이게 제가 너무 앞서가는 걸까요? 근데 저의 입장은, 저는 여러분과 만날 때 여정으로 만나지만은 또 그 사회에 나가면 또 경제평론가로서 또 많은 분들과 대화를 나누게 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는 앞서 있어야 돼요, 항상. 이렇게 시선이 이렇게 남들보다 이렇게 몇 번 앞서 있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제 눈에는 이제 보이는 거죠. 이게 전쟁에 이번에 그 이란이 보복 들어가면 이거에 따라서 또 유가 폭등할 가능성도 있고, 그러면 사실상 금리 인하에 대한 시그널인데, FOMC가 끝났죠. 그 FOMC에서 이제는 동결했지만 9월 달에 금리 인하에 대한 강한 시그널을 남겼는데, 또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거예요. 물론 저는 9월에 금리 인하할 거라고 보지만은 변수가 너무 많이 생긴다. 그래서 이런 상황에서 소상공인 자영업자분들의 업황 자체가 좋지 않은 상황에서 더 안 좋아질 가능성도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좀 걱정이 되긴 합니다. 그래서 매번 여정 채널 보시면서 우리 조금 앞서 나가는 우리 여정 가족이 됐으면 좋겠어요. 제가 좀 뒷부분에 좀 말이 길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어떻게 생활하고 계실지, 우리 여정 가족님들 항상 여러분 편에서 늘 든든한 경제 비서가 되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힘내십시오. 항상 제가 힘내라고 하는 거니까. 누가 방송을 30분 넘게 합니까? 그것도 녹화를. 이거 편집하려면 또 엄청 시간 걸리잖아요. 누가 이렇게 하겠습니까? 늘 기도했듯이 변함없는 목소리로 우리 여정 가족님들, 소상공인 자영업자, 특고 프리랜서, 지금 힘드신 모든 분들과 함께 하겠습니다. 오늘 방송 여기까지입니다. 자, 인사드리고 마무리 지을게요. 오늘도 내일도 우리에게 좋은 일이 일어납니다. 오늘도 내일도 우리에게 좋은 일이 일어납니다. 오늘도 내일도 우리에게 좋은 일이 일어납니다. 여기까지 여의도 정보맨 여정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